아기들이 모유를 먹는 시간은 처음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겨우 몇 번 먹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은 자주 먹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권유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서영희입니다. 예비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분유의 경우 권장 수유텀이 있는데 모유는 아기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분유병에 분유를 담아 먹일 때는 아기가 얼마만큼 먹는지를 눈으로 쉽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분유 수유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그러니까 꿀떡꿀떡 삼키는 소리 그것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충분히 잘 먹었는지 엄마로서는 느낌적인 느낌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수유 후 아기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기가 운다면 젖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모유 수유 후에 아기가 운다, 아기가 너무 자주 먹으려고 한다, 젖을 먹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아기가 짜증을 내거나 빨지 않으려고 한다, 다 먹었는데 막 또 손가락을 빨거나 입술을 빨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분유를 먹은 후에는 더 오래 잔다라고도 또 많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젖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엄마 혼자 셀프로. 하지만 분유를 보충할 생각을 하기에 앞서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먼저 아기가 충분히 먹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1번, 소변을 체크해 보세요. 소변의 색상은 무색이거나 노란빛을 띠고 하루 24시간 동안 소변의 횟수가 6번 이상이라면 아기는 충분히 잘 먹고 있는 거예요. 6번이요? 네, 6번 이상. 소변을 한 번 본다고 말할 때는 그럼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냐면 네. 네. 궁금해요. 아빠 밥 숟가락으로 3-4스푼 정도의 숟가락을 물을 기저귀에 부어서 젓는 정도를 확인하신 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체중은 정상적으로 출산 후에 3개월에서 4개월 차가 되면 태어날 때 체중의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즉 건강한 아기는 한 달에 0.5에서 1kg이 증가하는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매주 125g에서 300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셈이죠. 소변 체크, 체중 체크. 그렇죠. 편차가 좀 있죠. 125g, 네. 300g.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는데 사실 내가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욕심일 수 있죠. 맞아요. 네. 또한 엄마는 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개월수마다 아기의 권장 수유텀과 횟수가 있습니다.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출산한 지 30일 전후의 아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8번에서 12번 수유를 하게 되며 이후에 점차적으로 엄마의 모유양에 따라 텀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8번에서 12번이면 사실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3시간마다 먹거나 2시간마다 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을 관찰하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 금방 밥을 먹고 왔는데 밥을 다 먹는 친구도 있고 조금 먹는 친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아주 열정적으로 먹는 친구들은 10분에서 2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먹어요. 근데 열정적이지만 또 비효율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기들은 열심히 집중해서 잘 먹다가도 모유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보채고 웁니다. 또 되게 꾸물꾸물해서 먹는 친구들은요, 모유가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먹기 시작하면 잘 먹는 타입이고요. 또 굉장히 미식가형도 있어요. 이런 아기의 경우는 빨리 먹으라고 보채면 강하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탐색하면서 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느긋해, 굉장히 느긋한 우리 휴식형은 첫 수분, 좀 앞쪽에 몇 분간은 모유를 먹다가 쉬고를 반복해. 굉장히 양반 같아요. 느려요. 이런 친구들도 있답니다. 멘토님 아이들은 어떤 형태였어요? 어떤 애들, 네. 어떻게 먹었어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둘 다 열정형이었던 아,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먹는 형. 그리고 배부르면 딱 네, 그만 먹는 타입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네, 저도 수양기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굉장히 열정형으로 확 먹어줬는데 우리 따님께서는 깨장 먹고 또 깨장 먹고 깨장 먹고 아주 네. 먹는 거를 그냥 입에 달고 살렸습니다. 미식가형이네요. 미식가형인가요? 지금 크고 나니 좀 어때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 체중의 증가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 짜증을 내고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으면 수유 자세와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네. 수유 자세가 나쁘거나 모유를 더 먹고 싶어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수유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기가 깊이 무는 수유를 하지 않고 얕게 물거나 아니면 엄마의 자세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아기가 힘차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맞아. 거. 아기가 네. 불편한 거죠? 네, 그거예요. 아기의 체중이 한 달에 0.5kg 이하이거나 일주일에 125g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기에게 신체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 엄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수유를 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만약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피임약을 먹고 있다면 피임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모유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약의 복용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아기들이 모유를 먹는 시간은 처음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겨우 몇 번 먹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은 자주 먹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이나 2주일 후면 자기만의 젖 먹는 리듬을 찾아가게 됩니다. 앞서 다양한 유형의 아기들을 봤듯 모유 수유 시간은 아기마다 다 다른데요. 대부분은 5분에서 10분 정도 먹지만 어떤 아기들은 20분에서 30분까지도 걸립니다. 하지만 모유를 먹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천천히 먹는 아기들도 또 빨리 먹는 아기들과 같은 양의 모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에서 아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사람들도 먹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요. 아기들도 빨리 먹는 친구도 있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친구도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아기가 다 먹기도 전에 못 먹도록 한다면 아기는 충분한 양의 모유를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15분 땡 돼서 딱 끝나고 15분 땡 돼서 딱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기가 충분히 먹었을 때 그만두는 그 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번에 1시간을 넘지는 말아주세요. 그거는 사실 먹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물고 놀고 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기들은 빠는 것으로 욕구 충족을 하기도 너무 하거든요. 좋아하죠. 너무 그렇죠. 좋아하죠. 맞아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가진 큰 고민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모유 수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모유가 잘 나오고 아기가 배변도 원활하고 몸무게가 조금씩 잘 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유양이 감소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겠죠. 모유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모유양 늘리기 위한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일단 충분한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다고 해서 많은 양을 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유 수유할 때는 많이 먹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해요. 막 식욕도 없고 그런데 너 수유한다고 막 억지로 먹어라. 이거는 네, 아닙니다. 엄마가 규칙적으로 잘 먹으시면 되고요.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초콜릿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관을 통해서 모유가 나올 때 잘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하면 산모와 아기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런 식습관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모라고 해서 절대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것 또한 유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기간에는 오히려 저는 샐러드도 괜찮아요, 샌드위치도 괜찮아요 이렇게 권하거든요. 굳이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모유양도 잘 늘어납니다. 수유하기 전,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모유 수유를 도와주니 잊지 말고 물 한 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모유 촉진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유 패턴입니다. 분유가 부족했던 시절에 아기가 먹을 것이라고는 엄마의 모유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주 수유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와 아기가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아기가 깨거나 울면 언제든 수시로 수유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 조리원 등으로 아기와 함께 있을 시간이 적고 수유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분유 보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의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수유는 태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수시로 하는 것이 좋고요. 젖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사이클인 3시간 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호르몬은 밤에, 가장 특히 밤에 활발하기 때문에 밤중 수유는 초기에는 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인데요. 이거는 엄마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모유량이 줄게 됩니다. 출산 후 아기를 보느라 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낮에 또 이게 아기를 육아하시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모유량을 줄이는 원인도 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낮잠이에요. 네.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엄마도 이렇게 핸드폰 보지 마시고 같이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꼭 산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엄마들의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모유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엄마를 지키는 엄지스쿨 멘토 권유란, 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